회의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진 경험 혹시 있으세요? 발언 하나로 괜히 나섰다는 후회만 남고 이미지까지 바뀌는 순간들. 오늘은 그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회의에서 손해보지 않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도대체 왜 회의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리고 회의에서 어떤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론 한국의 회의 문화는 말의 내용보다는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회의라는 자리는 정답을 말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정답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회의 흐름 속에 녹아드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좋은 이야기라도 그 타이밍이 어긋나면 듣는 입장에서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회의 문화에서는 의견보다 그 사람의 태도나 분위기가 먼저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의 발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신감, 배려, 태도까지 함께 전달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의는 정보 교환의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과 긴장이 교차하는 심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정확한 말이라도 감정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발언들이 특히 오해를 사기 쉬울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근데 그거 예전에 실패한 적 있지 않아요? 이 발언은 과거의 실패를 꺼내어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분이나 팀장님께 불쾌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비슷한 시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리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환기하되 비판이 아니라 탐색과 질문의 형태로 접근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미 고민 중인 분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혹시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여쭤보는 방식이 좋겠죠. 같은 의견이라도 말하는 방식이 부드러우면 충분히 좋은 인사이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바로 반박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조금 다른 관점의 생각도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듣는 분에 대한 존중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회의에서 손해를 줄이는 표현 전략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의견보다는 관찰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논의된 흐름을 보면 A 방향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회의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질문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혹시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스크를 짚으면서도 듣는 분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논의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합의문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디어는 A라는 맥락에서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B 부분은 추가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과 보완을 함께 전함으로써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협업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순간에는 말을 아껴야 할까요? 말해야 할 타이밍으로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목표가 공유된 직후. 예를 들어, 오늘은 A안과 B안을 비교하는 것이 중심인 회의 맞죠? 이렇게 목표를 환기시키는 질문도 좋고요. 아이디어가 활발히 쏟아지고 있을 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분야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디어의 흐름이 끊겨서 침묵의 시간이 이어질 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리스크를 짚어야 할 타이밍에도 좋은 방향 같지만 혹시 이런 상황도 고려된 걸까요?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되겠죠. 언제나 타이밍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싶을 때 혹시 뭐뭐한 아이디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떠올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용기를 내셔도 좋습니다. 반면 말을 피해야 할 타이밍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있는 흐름일 때 그걸 차단하는 발언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발언은 이럴 때 최악입니다. 상사나 발표자가 발표 중일 때 갑자기 끼어드는 일도 없어야겠죠. 조용히 손을 들거나 질문할 내용을 메모해두고 발표가 끝날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조용한 상태에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질문이 아니라 분위기를 깨는 비판에도 주의하셔야겠죠. 회의가 마무리되는 타이밍에 갑자기 새 이슈를 꺼내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의가 산으로 간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간의 회의 시간을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회의는 단순히 논리를 나누는 공간이 아닙니다. 말의 타이밍, 감정의 흐름, 태도까지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장입니다. 말은 정보 전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타이밍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회의 커뮤니케이션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리드 앤 리드 필사 클럽에서는 설득의 심리학 1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회의든 발표든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며 일하고 있잖아요. 이 책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어떤 말은 통하고 어떤 말은 튕겨나가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사실 알고 보면 설득의 심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면서 나의 말하기 습관을 돌아보고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 링크를 통해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